네, 안녕하세요. 아이랩의 CJ입니다. 오늘도 또 조던이에요. 저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아직도 리뷰를 못한 조던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어쩔 수가 없네요. 하지만 뭐 조던이 인기 있다는 건 그만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얘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. 이번에 가지고 온 조던은 굉장히 의미 있는 모델이에요. 지금까지 조던이 콜라보했던 그 어떤 모델들보다 더 강력한 콜라보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나이키의 조던과 또 나이키의 SB 라인의 콜라보로 나온 SB 조던 1 뉴욕 투 페리스 모델입니다.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왜 조던이 SB 라인으로 나왔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980년대 중후반이겠죠. 조던 1이 나오고 난 후일 테니까 나이키의 SB 라인이 없었을 때 여러 가지 보드화들이 있었겠지만 나이키 중에서는 나이키의 조던 1이 그래도 스케이트보딩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괜찮은 신발이었나 봐요. 그래서 나이키가 본격적으로 SB 라인을 런칭하면서 랜스 마운틴이라는 스케이트보더가 SB 라인으로 에어 조던 1을 출시하게 됐고 그 이후로 많은 모델들은 아니지만 SB 라인의 조던 1들이 출시하게 됐고 이 모델도 얼마 전이 아니라 작년이었나요? 언제인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LA 투 시카고 컬러와 뉴욕 투 페리스 컬러 이 두 가지 컬러를 오랜만에 출시를 하게 됐고요. 두 모델 중에 리셀가 기준으로 인기가 더 많은 컬러웨이는 역시 라투시 LA 투 시카고 모델인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LA의 LA 레이커스 보라색 컬러 그리고 페인팅이 벗겨지면 시카고 불스의 레드와 화이트 컬러의 가피를 가진 조던 1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뉴욕 투 페리스 같은 경우는 살짝 컬러의 의미가 뭔지 명확하지는 않아요. 겉에서 보이는 컬러는 일단 전체적으로 그레이 컬러를 가지고 있고 컬러가 벗겨지면 벗겨질수록 옅은 파스텔톤의 핑크 컬러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. 아세톤으로 지우면 쉽게 컬러가 벗겨지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 신발의 컬러를 벗겨내는 거는 사실 이 신발의 취지와는 조금 거리가 있고 그렇게 멋있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서 직접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자연스럽게 벗겨지는 느낌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스케이트보드를 탈 줄 모르고 지금부터 배워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더라도 신발이 벗겨지기 전에 제가 먼저 벗겨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그냥 그레이 컬러로 신고 다니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서론이 너무 길어진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바로 신발을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. 박스는 전체적으로 조던 1 박스와 동일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. 예전에 나온 SB 조던 1 같은 경우는 SB 라인의 박스 안에 조던 1이 들어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두 라인의 콜라보긴 하지만 조던의 좀 더 무게를 실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. 모델명은 에어 조던 1 하이 OG 디파이언트로 되어 있고요. 잘 안 보이네요. 작아서. 모델 넘버 CD6578-006으로 되어 있네요. 저는 미국에서 직구를 했기 때문에 $175에 구입을 했고요. 사이즈는 제 정사이즈 9.5로 구입을 했고요. 박스 한번 열어볼게요. 이 SB 라인과 콜라보한 제품인 만큼 SB 라인에서 볼 수 있는 나무테 같은 디자인의 속지가 한 장이 들어있고 그 안에 다시 평범한 속지가 한 장 더 들어있는 게 보이네요. 네, 신발을 꺼내봤고요. 꺼내자마자 굉장히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. 또 이렇게 끈이 체결이 안 되어 있어서 실착 리뷰하기가 조금 겁나긴 하는데 어쨌든 빨리 디자인 보여드리고 바로 실착을 해서 실착한 느낌도 전달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꽉 차게 디자인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면 가피의 실루엣 그리고 가죽의 구성 전체적으로 조던 1과 100%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. 전통적인 조던 1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미드솔과 아웃솔이 동일한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. 이 부분 정도 차이 나는 부분이지 이렇게 봐서는 조던 1과 다른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고요. 미드솔에는 가피 전체적으로 그레이 톤의 컬러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수시하고 발목 부분 조던의 윈 로고 정도만 블랙 컬러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. 토박스부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. 전체적으로 조던 1의 디자인과 똑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. 가죽의 질감 정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만져봤을 때 뭐 이렇게 부들부들한 그런 가죽의 느낌은 아니고 탄탄한 가죽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카메라에서 확인이 되실 것 같긴 한데 토박스의 윗면과 사이드월의 컬러가 살짝 다르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. 위쪽이 조금 더 밝은 그레이인 것 같고 사이드월이 좀 더 그레이에 가까운 컬러를 가지고 있네요. 가죽의 주름이 조금 있긴 한데 가죽이니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. 혀의 바깥쪽은 폴리에스터 재질로 우리가 패딩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직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 조던 1과 마찬가지로 혀 부분에도 이렇게 충전재가 들어가 있어서 빵빵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리고 겉에서 봤을 때 일반적인 조던 1과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시면은 나이키 수시 그리고 SB라고 레터링이 들어가 있죠. 일반적인 조던은 나이키
스우시 에어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요. 이 네임택의 레터링은 가피 컬러와 비슷한 컬러를 이용을 했고 자수로 들어가 있고요. 혀의 안쪽 부분은 바깥쪽 부분과는 조금 다른 부들부들한 나일론 소재로 구성을 해 놓은 게 보이고요. 다시 신발의 옆면으로 넘어와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얼핏 보면 전체적으로 같은 그레이 컬러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토박스 윗부분의 컬러 그리고 가피의 옆부분 이 부분이 같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다른 컬러로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던 1과 가피의 실루엣, 디자인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디테일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할게요. 조금 가까이에서 가죽의 질감 정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수우시는 검은색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. 수우시 안쪽으로 이렇게 스티칭이 들어가 있는데 바감질을 하면서 수우시의 블랙 페인팅이 살짝 벗겨지면서 이 블랙 컬러 안쪽의 컬러가 살짝 비춰지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. 이 블랙 컬러가 벗겨지면 수우시 쪽은 상당히 밝은 컬러의 핑크색으로 변화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. 그리고 발목 부분의 윙 로고는 살짝 누른 상태에서 유광 블랙 페인트를 이용해서 마감을 해놨고요. 뒤에서 보더라도 조던 1의 실루엣과 동일한 디자인인 게 확인이 되고 신발을 안쪽에서 봤을 때도 바깥쪽과 100%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. 발목 부분의 윗부분은 이렇게 검은색 가죽을 이용을 했는데 지금 만져보니까 성 가죽의 느낌이 살짝 나는 것 같아요. 신발을 신고 벗을 때 상당히 주름이 많이 질 수 있는 부분이라 조금 더 내구성이 강한 가죽을 사용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제가 아직 신지는 않았지만 주름이 많이 져 있는 부분이라 안쪽에 핑크색 컬러가 살짝 비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네요. 이 그레이톤의 가피 컬러가 벗겨지면 어떤 컬러로 변화가 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액세서리가 추가로 들어가 있는데 바로 이 스페어로 들어가 있는 3개의 신발끈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그레이톤의 가죽이 벗겨지면 요 신발의 컬러와 비슷한 컬러로 벗겨지게 되어 있고 이 블랙 스우시의 페인팅이 벗겨지면 훨씬 더 진한 이런 핑크색의 가죽이 드러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. 그리고 이 그레이 컬러의 신발끈은 기본 가피 컬러를 표현한 것 같고요. 이렇게 스페어 신발끈을 3개나 넣어준 신발이 또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쨌든 뭐 신발끈은 많이 줄수록 좋은 것 같고요. 그리고 신발의 아웃솔은 보통 조던 1 같은 경우는 미드솔과 아웃솔의 컬러를 조금 다르게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SB 조던 1 같은 경우는 미드솔과 아웃솔의 컬러를 동일하게 구성을 한 것도 조던 1 하이 모델들과 살짝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. 발목 부분의 내피는 나일론 소재의 직물로 되어 있는데 파워 정품을 증명하듯이 굉장히 지저분한 퀄리티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. 박음질의 마무리가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서 누가 봐도 정품인 걸 알 수 있게 해 놓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신발의 인솔은 형광 핑크색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이 컬러가 신발 가피에 이 수우시가 벗겨지면 나타나는 컬러와 동일한 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나이키 수우시 SB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. 그리고 인솔의 바닥면에서 SB 라인인 걸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SB 라인 신발들은 뒤꿈치 부분 인솔에 줌웨어가 들어가 있죠.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던 1과 조금 다르게 두께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두껍게 구성이 되어 있고 살짝 다른 소재를 이용해서 구성을 해 놓은 것 같아요. 역시나 스케이트보딩을 하다 보면 점프하거나 착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격을 흡수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. 인솔을 제거한 신발의 바닥면은 이렇게 회색 고무 소재를 이용해서 구성을 해놨고 역시나 실이 널브러져 있고 테이프로 고정을 해 놓은 게 보이네요. 저 바닥 부분 안쪽에는 모든 조던 1이 마찬가지인 것처럼 에어 유닛이 또 한 번 더 들어가 있는 걸로 예상이 되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조던 1 뉴욕 투 페리스의 디자인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 전체적인 가피 디자인은 조던 1과 거의 100% 동일하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 다만 뭐 혀의 레터링 부분 그리고 미드솔과 아웃솔의 컬러가 동일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이 정도만 빼면 뭐 얼핏 봐서는 그냥 조던 1이라고 핏대 세우면서 우기면 쉽게 반박하지는 못할 정도의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하지만 또 신발을 신는 사람은 어느 정도 차이를 느낄 수 있게 인솔 뒤꿈치 아래쪽에 줌웨어가 하나 추가가 된 것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. 그러면 바로 실착을 해서 실착을 했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 또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지금 에어 디올보다 더 완벽한 콜라보라고 개인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
SB 조던 1 바이언트 뉴욕 투 페리스 모델을 신고 있고요. 역시 뭐 조던 1 하이의 실루엣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벗기가 그렇게 막 쉬운 신발은 아닌 건 다들 알고 계시죠. 저는 신발끈을 지금 마지막 구멍 하나만 남기고 묶은 상태긴 하지만 이 아래 구멍까지만 사용을 하시고 조금 헐렁하게 묶으시면 리본을 묶어 놓은 상태에서도 신발을 신고 벗기가 그렇게 막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신발을 신고 난 후에 사이즈감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살짝 다른 느낌을 받고 있어요. 인솔이 조금 더 두꺼워서인지 아니면은 혀가 조금 더 두꺼워서인지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겠지만 일반적인 조던 1을 신었을 때보다 발 볼과 발 등에 있어서 조금 더 타이트한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 발이 지금 평소와 다른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발끈을 평소보다 더 세게 묶어서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그냥 지금 느낌으로는 일반적인 조던 1보다는 살짝 타이트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평소 신으시던 사이즈 그대로 신으시면 조금 더 타이트한 느낌을 받으실 확률이 높으실 것 같아요. 저는 뭐 이 정도의 타이트한 느낌은 평소에 좋아하는 편이어서 크게 문제라고 생각되진 않지만 평소에 신으시던 조던 1의 사이즈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타이트함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신발을 고르실 때는 반업 정도 하셔야지 편안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다음은 이제 힐슬립 부분을 체크해보면 신발의 쉐입이 하이컷이다 보니까 힐슬립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신발과 발과의 일체감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일반적인 조던 하이 모델도 뒤꿈치의 힐슬립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착화감을 보여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조금 더 타이트한 착화감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지 힐슬립 부분도 역시나 굉장히 만족스러운 착화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근데 지금 사실 신발을 신고 조금 이렇게 살짝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발 볼과 발 등에 있어서 꽤 압박이 느껴지는 걸로 봐서는 제 발이 지금 미친 듯이 부어 있는 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조던 1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타이트한 착화감을 보여주는 쉐입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다음으로 쿠션의 느낌을 한번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중을 실어보면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. 예, 거의 비슷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네요. 앞꿈치 부분에서는 살짝 느껴지긴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살짝 두께가 더 두꺼운 인솔의 효과인 것 같고 뒤꿈치 부분에 이렇게 하중을 실었을 때는 줌에어가 들어가 있건 말건 간에 상당히 단단한 쿠션감을 보여주고 있네요. 일반적인 조던 1 하이 모델과 거의 비슷한 느낌의 쿠션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살짝 쿠션감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까 기대를 해봤지만 역시나 뭐 일반적인 조던 1과 비슷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네요. 제가 조던 1 뭐 리뷰를 몇 가지 했었지만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그래도 SB 라인과의 콜라보로 나온 조던 1이어서 조금 더 의미가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고 페인트가 벗겨지는 이런 디자인은 SB 조던 1 말고 다른 신발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조던 1에서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이 신발만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예, 오른쪽 발도 한번 보여드리고 신발을 신고 걸을 때 느낌도 360도로 보여드리면서 실착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실착한 모습까지 보고 오셨고요. 조금 특이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인솔이 다른 조던 1 하이보다 두껍게 들어가 있고 뒤꿈치 부분에 줌에어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신발을 신었을 때 느껴지는 느낌은 일반적인 조던 1 하이와 거의 동일한 느낌이 느껴졌다라는 게 조금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사이즈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일반적인 조던 1 하이를 상당히 타이트하게 신으셨던 분이 만약에 이 SB 조던 1을 구입을 하신다면 반업 정도는 하셔야지 안락한 착화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구입하실 때 꼭 참고하셔서 사이즈 선택하셨으면 좋겠네요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조던과 SB 라인의 콜라보로 나온 SB 조던 1 디파이언트 뉴욕 투 페리스 컬러를 한번 살펴봤고요. 조던 1 하이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컬러웨이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긴 하지만 이렇게 SB 라인으로 나온 조던 1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나름 의미가 있는 모델인 것 같고 이렇게 컬러가 벗겨지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도 상당히 재미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굉장히 만족스러운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제가 죽기 전에 만약에 스케이트보드를 배우면 꼭 이 신발을 신고 멋있게 스케이트보드를 한번 타보고 싶어지네요. 네,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. 제가 리뷰 촬영을 하기 직전에 나이키닷컴에서 조던 1 하이 코트 퍼플이 리스탁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혹시라도 도전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의 코트 퍼플도 이제 미국에서 날라올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오는 대로 바로 리뷰를 해서
더 상세하게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멋있는 스니커즈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아이랩의 CJ였습니다. SB